아예 세금을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인 거죠. 그냥 법인만 살려놓으면 되겠지, 사업자 등록만 살려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 파트너스 정초은생 의사입니다. 저희 23년에도 계속 대표님들 위한 좋은 컨텐츠 마련했듯이 24년에도 계속적으로 대표님들께 좋은 컨텐츠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상속공제는 사망 이후에나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다 보니까 다른 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업상속 공제와 더불어서 훌륭한 절세 전략인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상속공제는요, 말 그대로 상속공제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사망하신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분들께서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물려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고령화로 몸에 힘이 붙인다, 자녀들한테 미리 사업을 좀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께는 이 증여특례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일단 가업상속공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도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로 회사 요건입니다. 법에서 열관한 업종을 영위하셔야 되는 건 이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임대업 등 법에서 조금 제약을 두는 업종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나 이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이제 중견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증여자. 살아계실 때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자 요건인데요. 60세 이상이신 고령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장법인 기준으로 증여자 및 그 특수관계인 분들 지분을 합산해서 전체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10년 이상 보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수증자, 후계자가 되실 분 요건인데요. 18세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 동일하고요.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이사 취임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많은 대표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아니 증여 신고 기한까지 취임을 한 애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대표를 바로 하냐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공동대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공동대표로 이제 자녀분들 잘 가르쳐 주시면서 업무 원활하게 이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 크게 증가한 혜택인데요. 첫 번째로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까지는 일단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 소규모 기업이라면 아예 세금을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인 거죠. 게다가 기업 가치가 굳이 10억 원 이하가 아니더라도 30억 원, 50억 원 이런 큰 기업들한테도 10억 원을 공제해준다는 건 세금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됩니다. 여기서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들만큼 공제나 증여특례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대표님들 가지급금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법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그리고 과다 보유한 현금, 1년 이상 예금을 오래 해놓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업 무관한 자산으로 봐서요, 이 특례는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큰 금액을 한도로 저율 과세를 합니다. 일단 요거는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10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 표준 60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6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도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계속 경영하신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하신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하신 경우 600억 원까지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이 저율과세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세율 구간이 저희가 1억까지만 10%, 1억부터 5억까지는 20% 이렇게 해서 30억 원만 초과하더라도 저희가 50% 세율 구간이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속공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업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요, 이 증여를 받으신 이후부터 5년간 사업관리 요건을 충족해 주셔야 되는데요. 동일하게 그 충족을 못하시면 그 당시 증여세 다시 부과되고 가산세, 이자 상당액까지 부과를 해서 다시 납부를 해주셔야 되니 이 사후관리 요건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수중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를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가업에 계속 종사한다는 의미는요,
대표이사로 계속 있어야 되고요.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중분류 내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속공제랑 다른데요. 상속공제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대분류 내에서 바꾸더라도 인정이 됐지만 아직 이 증여특례는 조특법이 바뀌지가 않아서 중분류 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변경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휴업이라는 건요,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휴업으로 보니까 그냥 법인만 살려놓으면 되겠지, 사업자 등록만 살려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여받으신 분께서 지분이 감소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합병 분할을 하거나 유상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은 조금 감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사후관리 요건인데요. 정말 중요한 요건이 빠져있죠. 상속공제 때는 직원 고용의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나 급여의 요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증여특례 때는 이 요건이 없어서 사후관리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십니다. 사실 대표님들께서 증여특례를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억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 두 가지 혜택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보다는 언제 이전할지, 각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이전하고 싶은지에 따른 차이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한 가지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가지 적용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두 개를 다 섞어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무엇보다 이제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특례는 낮은 세율이지만 과세를 한다는 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증여특례는 사업관리가 훨씬 수월하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또 증여특례는 미리 사업을 물려주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자녀분들 도와주시기 훨씬 수월합니다. 어차피 최초로 사업을 일구신 대표님들보다 그 자녀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나는 이걸로 가야지, 아니 나는 이걸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이 두 가지 특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법에서 보장하시는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업 상속공제에 이어서 가업 증여 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는데요. 대표님들 자녀분들한테 가업을 물려주고 싶으시지만 세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요건들이 있으니까 꼭 혜택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너스 경영 요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